가스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파란 불꽃이 타오르며 집안에 가스 냄새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78살 순자 할머니는 그 앞에 멍하니 서 있기만 했습니다. 손은 떨리고 눈빛은 어딘가 흐릿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가스 불 켜놓고. 현관문이 벌컥 열리면서 막내딸 미정이가 헐레벌떡 뛰어들었습니다. 황급히 가스레인지를 잠갔어요. 파란 불꽃이 스르륵 꺼졌습니다. 어머, 그랬어? 아이고, 나 이것 봐라. 머리가 영 글렀어. 순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미정이는 한숨을 쉬며 엄마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순자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자꾸 까먹으세요? 지난주엔 약도 2번 드시고.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내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엔 맨날 같은 말만 반복하고 그랬어. 미정이는 엄마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이 집에서 순자는 홀로 30년을 살아왔죠.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세 남매를 죽도록 고생해서 키워냈어요. 작은 부엌에는 낡은 식탁이 하나 놓여 있었고 벽에는 빛바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이 집에서 순자는 홀로 30년을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세 남매를 죽도록 고생해서 키워냈어요. 그런데 말이죠. 요즘 들어 자식들이 하나둘 엄마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걱정하는 척하기 시작했다고 할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사연 출발합니다. 미정이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큰오빠였어요. 미정이는 한숨을 한번 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미정아. 엄마 요즘 많이 심해졌다며? 가스도 켜놓고 잤다던데? 오늘도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조심하라고 해도 자기가 잊어버렸대요. 전화기 너머로 큰오빠 기석의 무거운 한숨이 들렸습니다. 50줄에 접어든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어요. 됐다. 나도 한번 내려가야겠다. 이번 주말에 지호랑 내려갈게. 지호 엄마도 같이. 언니도요? 왜요? 뭐, 엄마 문제면 다 같이 상의해야지. 너 혼자 힘들잖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정이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뭔가 석연치 않았거든요. 큰오빠가 엄마한테 내려온 게 언제였던가요? 명절도 아닌데 그것도 올케 언니까지 데리고 온다고요? 뭔가 이상한데. 미정아, 누구 전화였어? 아, 큰오빠요. 이번 주말에 내려온대요.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깊숙한 곳에 미정이가 알아채지 못할 만큼 작은 불안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래, 다들 바쁜데 내려온다니. 뭔 일이려나? 미정이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차갑고 떨렸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오빠가 그냥 얼굴 보러 오는 거예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주말 오후 서울에서 커다란 자동차 한 대가 골목길로 들어섰어요. 검은색 차에서 내린 건 장남 기석과 그의 아내 영숙, 그리고 손주 지호였습니다. 지호가 먼저 할머니 집으로 뛰어갔어요. 할머니, 어머, 우리 강아지 왔네. 순자는 현관 앞에서 손주를 반겼습니다. 하지만 기석과 영숙을 마주하는 순간 순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들었어요. 영숙은 손에 무릎 담요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과장된 미소가 가득했죠. 어머님, 저희 왔어요. 어머님, 추우시죠? 무릎 담요 좀 펴드릴게요. 괜찮다. 그냥 놔둬. 나 안 춥다. 영숙의 친절함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너무 과하달까요?
기석은 거실을 둘러보며 집안 곳곳을 슬쩍슬쩍 살폈어요. 낡은 벽지, 오래된 가구들. 하지만 이 집의 진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땅값이었죠. 이 동네는 요즘 재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엄마, 요즘 어때요? 잘 지내셨어요? 뭐, 늘 그렇지. 이 늙은이가 뭐. 순자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기석을 빤히 쳐다봤어요.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기석은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뭔가 불편한 기운이 흘렀어요. 근데 너, 누구더라?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기석의 얼굴이 굳었어요. 영숙은 놀란 듯 입을 가렸죠. 엄마, 또 그러시네. 장남이잖아요, 장남. 기석이에요. 아, 그래. 기석이. 미안하다, 깜빡했네. 영숙이 기석의 팔을 톡톡 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속삭였어요. 여보, 생각보다 심각한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또 열렸어요. 엄마, 나도 왔어요. 차가 막혀서. 형수님도 오셨네요? 둘째 아들 진우가 늦게 도착한 겁니다. 그래야, 간만이다. 새 남매와 큰 며느리가 모두 모였습니다. 오래간만에 식탁 위에는 갈비찜과 김치찌개가 올라갔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갈비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식탁 위에 진짜 메뉴는 따로 있었어요. 식탁에 둘러앉은 5식구. 숟가락과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뜨거운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소리, 갈비를 씹는 소리. 하지만 이상하게도 대화는 없었어요. 미정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오랜만에 오빠들 왔는데 맛있게 드세요. 그래, 고맙다. 너희들도 많이 먹어라. 순자는 손주 그릇에 갈비를 얹어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영숙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집안일도 그렇고, 가스도 자꾸 깜빡하시고. 미정이가 바로 끼어들었어요. 언니, 그건 누구나 한 번쯤 그럴 수 있잖아요. 나도 가끔 깜빡해요. 미정 씨야 아직 젊으니까 그렇죠. 어머님 연세엔 한 번, 두 번이 아니면 조금 고민해봐야 할 때잖아요. 영숙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미정이는 젓가락을 꽉 쥐었어요. 기석이 기침을 한 번 하고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엄마, 요양병원. 들어가시는 거 어떠세요? 딸각. 순자의 숟가락이 그릇에 떨어졌습니다. 요양? 병원? 진우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야, 형. 갑자기 그 얘기를 왜 꺼내요? 미정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오빠, 지금 엄마 멀쩡히 앉아 계신데 요양병원 얘기가 왜 나와요? 야, 너는 매일 보는 것도 아니잖아. 혹시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려고? 영숙이 거들었습니다. 네, 뉴스에도 자주 나오잖아요. 어르신들 혼자 사시다가 불나고 다치고 저희가 다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그죠, 어머님? 순자는 멍한 표정으로 자식들을 바라봤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나는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되나? 이 집은 너희 아버지랑 같이 산 집인데. 영숙의 목소리가 한층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뒤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어요. 그 마음 알죠, 어머님. 근데 요즘은요, 요양병원도 시설 정말 좋아요. 삼시세끼 잘 나오고 간호사 선생님들도 친절하시고. 미정이가 젓가락을 탁 내려놨습니다. 언니 혹시 집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죠?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치찌개에서 피어오르던 김만 모락모락 올라갔어요. 영숙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웃음을 지었죠. 아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다만, 엄마 혼자 사시기엔 집이 너무 크잖아요. 관리도 힘들고 세금도 나오고. 그래서 뭐 정리할 건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지 않나? 그런 거죠. 정리요? 뭘 어떻게 해요? 미정이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기석이 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야, 미정아. 꼭 그렇게 말을 해야겠냐? 이 집 나중엔 어차피 우리 셋 중 누가 관리하든 해야 할 거고, 엄마 요양병원비도 필요하고, 그게 다 돈이니까 하는 얘기지. 진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현실적으로 돈은 필요하긴 하니까. 미정이가 벌떡 일어섰어요. 둘째 오빠까지 왜 그래요? 엄마를 돈으로만 보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아니, 오빠는 명절에도 안 오더니 오늘은 왜 왔어요? 엄마 얼굴 보러 온 거예요? 아니면 집 보러 온 거예요? 식탁 위의 갈비찜에서는 여전히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김보다 더 뜨거운 건 자식들 사이에 오가는 말들이었어요. 순자는 그저 조용히 앉아서 자식들을 바라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셨죠.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시작됐구나. 내가 걱정했던 그 순간이. 영숙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우리도 마음이 편해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님 혼자 계시면 정말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영숙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이어갔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도 지금 형편이 어려워요. 회사 부도 나고 대출이랑 카드값만 해도 숨이 막혀요. 이 집 하나만 있으면 편해질 수 있어요. 드디어 본심이 드러난 겁니다. 미정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언니를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언니는 지금 엄마 집을 팔아서 빚을 갚겠다는 거예요? 팔자는 게 아니라 담보로 잡아서 대출을 받는 거죠. 어차피 나중에 우리 셋이 나눠 가질 집인데. 어차피? 어차피라고요? 미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순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해라. 다들 그만해. 하지만 아무도 엄마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계속 싸웠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결국 미정이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쿵 하고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어요. 기석과 영숙은 지호를 재우러 방으로 들어갔고 진우도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순자 혼자 남았어요. 식탁 위에는 다 먹지 못한 갈비찜과 차가워진 김치찌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그릇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하나하나요.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내 아버지 말이 맞았어.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거실 시계의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어요. 지호는 방에서 잠들었고 진우는 근처 모텔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거실에는 기석과 영숙 둘만 남았어요. 작은 전구 하나만 켜진 어두운 거실. 두 사람은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보, 이대로 가면 우리 빚 감당 안 되는 거 알지? 기석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어요. 알지. 회사 부도 나고 나서 대출이랑 카드값만 해도 5천만 원이 넘어. 매달 이자만 100만 원씩 나가는데 어떻게 감당해. 그러니까 말이야. 영숙이 소파 가장자리에 앉으며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집 아니면 답 없어.
어머님 집 담보 잡고 대출 받으면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어. 이 동네 집값 얼마인지 알아? 재개발 들어오면 최소 3억은 넘어. 그래도 엄마 집이잖아. 아버지랑 같이 살던. 기석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단호했어요. 여보, 정신 차려. 나도 이 집 정이야 없겠어? 근데 우리 지금 정 얘기할 처지야? 지호 학원비는? 다음 달 이자랑 카드값은 어떻게 막을 건데?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벽식의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어요. 기석이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아, 알았어. 알았다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 혼자 계시는 것도 위험하잖아. 오늘도 가스 켜놓고 깜빡하셨다며? 진짜 큰일 나기 전에 요양병원 모시는 게 맞아. 그게 효도야. 영숙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바스락바스락 종이 넘기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렸어요. 이게 뭐야? 요양병원 입소 동의서. 그리고 집을 당신 앞으로 증여하는 계약서. 기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증여? 그건 좀 관리 명목으로 잠깐 옮기는 거야. 그 다음에 담보대출 받는 거고, 나중에 형제들한테 나누는 건 그때 가서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그래도 이건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영숙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빚은 우리를 안 기다려줘. 게다가 막내는 100% 반대할 거야. 오늘도 봤잖아.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살며시 열렸어요. 막내 미정이었습니다. 미정이는 집을 나갔다가 두고 간 핸드폰을 가지러 몰래 돌아온 거였죠. 그리고 우연히 오빠와 올케 언니의 대화를 듣게 된 겁니다. 미정이는 신발을 신은 채로 현관에 그대로 멈춰 섰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기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언제 엄마한테 서류 내밀 거야? 내일 아침. 아침밥 먹고 나서 어머님 머리가 제일 흐릿할 때 하는 게 좋아. 그때 슬쩍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요양병원 예약 끝이에요라고 하면 돼. 엄마가 알아채시면? 그래서 둘째랑 막내 없을 때 하는 거잖아. 둘째는 내일 아침 일찍 올라간다고 했고, 막내는 오늘 싸우고 나갔으니까 내일은 안 올 거야. 영숙의 목소리에는 이미 모든 걸 계산해둔 차가움이 묻어났습니다. 미정이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충격 때문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이 사람들이 진짜 이럴 수가. 미정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어요. 거실에서 영숙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그리고 여보, 하나만 더. 어머님이 혹시라도 나중에 뭐라고 하시면 그냥 치매 증상이세요라고 하면 돼. 요즘 깜빡거리시는 거 다들 알잖아.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한 게 뭐가 있어. 우리 살자고 하는 거지. 어머님 한 분 희생하면 우리 식구는 살 수 있어. 그게 더 효도야. 미정이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살며시 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때렸어요. 미정이는 골목길을 걸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먹은 여전히 꽉 쥐어져 있었어요. 엄마, 내가 지켜야 해. 내가 꼭 지킬 거야. 그날 밤 미정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올케 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맴돌았어요. 어머님 한 분 희생하면 우리 네 식구는 살 수 있어. 희생. 그 단어가 미정이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부엌에서는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났어요. 순자는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김 계란말이, 멸치볶음이 놓였어요. 평범한 아침 상차림이었죠. 기석과 영숙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둘째 진우는 새벽에 서울로 올라갔어요. 회사에 일찍 출근해야 한다면서요. 자, 밥 먹자. 식기 전에 얼른 앉아. 네, 어머님.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숟가락 소리, 반찬 집는 소리만 들렸어요. 영숙이 순자의 그릇에 된장찌개를 한 국자 더 떠다 줬습니다. 어머님 많이 드세요. 오늘 날씨 춥던데 따뜻한 거 드셔야죠. 그래, 고맙구나.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밥을 다 먹고 그릇을 치우려는데 기석이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어제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어제? 무슨? 순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진짜 기억이 안 나는 듯 했어요. 영숙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요양병원 관련 서류예요. 어머님께서 편하게 계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알아봤거든요. 요양병원. 내가 왜 거길? 어머님, 요즘 깜빡하시는 것도 많으시고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좋은데 알아봤어요. 시설도 깨끗하고 간호사 선생님들도 친절하대요. 기석이 펜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이름 쓰시고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알아서 다 처리할게요. 순자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글씨들이 빼곡했어요. 눈이 침침한 순자에게는 글씨가 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뭐라고 써 있는 거냐? 요양병원 입소동의서예요. 그리고 이건 집 관리를 제가 맡겠다는 거고요. 영숙이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는 조급함이 숨어 있었어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서류에 이름을 쓰려고 펜촉을 갖다 댔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콰당,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엄마, 아무데나 도장 찍지 마세요. 막내 미정이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눈은 충혈돼 있었고 머리는 산발이었죠. 기석이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야, 너 왜 이래? 사람 놀라게. 미정이는 식탁으로 다가가 순자 앞에 서류를 확 낚아챘습니다. 이게 뭐예요? 요양병원 동의서? 집 증여 계약서? 영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가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언니야말로 뭐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엄마한테 이런 서류를 내밀어요? 미정이는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여기 보세요. 집을 아들 기석에게 증여한다고 쓰여 있잖아요. 이게 요양병원 서류예요? 순자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뭐, 집을 증여? 네, 엄마. 오빠가 엄마 집을 담보로 대출 받으려는 거예요. 기석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 내가 뭘 알아. 우리가 엄마 걱정돼서 하는 거야. 걱정? 오빠네 빚 걱정이겠지. 엄마 걱정이 아니라. 미정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영숙이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아가씨, 말 좀 가려서 해요. 우리도 다 어머님을 위해서. 위해서요? 제가 어젯밤에 다 들었어요. 거실에서 오빠랑 언니가 한 얘기 다 들었다고요. 순간 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기석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님 한 분 희생하면 우리 식구는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언니가? 미정이는 서류를 찢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작은 거실에 울렸어요. 아가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서류는 있을 수도 없어요. 엄마는 오빠네 빚 갚는 도구가 아니에요. 기석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아, 내가 뭘 안다고. 우린 진짜 죽을 것 같아. 빚에 허덕이는데
이 집 하나면 살 수 있다고. 그게 그렇게 큰 죄야? 죄예요. 엄마 몰래 집을 빼앗으려는 게 죄가 아니면 뭐예요? 미정이는 울먹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순자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죠. 영숙이 한숨을 쉬며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요.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지금 너무 힘들어요. 회사 부도 나고 빚쟁이들한테 독촉받고 이 집만 있으면 숨통이 트여요. 그게 그렇게 나쁜 거예요? 나쁘죠. 엄마 동의도 없이 엄마를 속여서 하는 건 나쁜 거예요. 기석이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알면서 한다. 우린 더 이상 버틸 여유가 없어. 엄마 한 분 희생시키면 우리 가족은 살 수 있다고. 조용히 앉아있던 순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밖에 못 키웠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8년을 살아온 노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났어요. 미정이는 찢어진 서류를 바닥에 던지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막지 못해서. 거실 바닥에는 찢어진 서류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미정이의 눈물이 떨어졌어요. 결국 기석과 영숙은 짐을 싸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지호를 데리고 차에 타면서 한마디 말도 없었어요. 차 시동 거는 소리, 골목을 빠져나가는 엔진 소리, 그리고 다시 찾아온 정적. 미정이도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가기 전에 엄마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나 퇴근하고 바로 올게요. 혼자 계시지 말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해요. 그래, 알았다. 조심해서 가거라.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딸각. 이제 집에는 순자 혼자만 남았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아직도 찢어진 서류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순자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종이 조각을 모아 쓰레기통에 넣으면서 순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내가 바보로 보이냐?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아까까지의 어눌하고 떨리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또렷하고 단단했죠. 순자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등을 꼿꼿이 펴고요. 그리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이제 확인은 다 했구나. 순자는 탁자 서랍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버튼을 눌러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여보세요, 이모. 전화기 너머로 젊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변호사 조카 민수였어요. 순자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치매 노인이 아니라 모든 걸 꿰뚫고 있는 한 사람의 목소리였죠. 민수야. 나 이모다. 네, 이모. 무슨 일이세요? 저번에 내가 말했던 대로. 진명희, 이제 처리해줘. 네, 이모. 현재 진명희는 이모 단독인데 미정이 누나랑 진우 형 그리고 지호 이름으로 분산 증여 처리할게요.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어요. 그래. 장남 이름으로는 한 푼도 들어가면 안 된다. 네, 이모. 자식들 시험은 다 해보신 거예요?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시험이라 봐야 뭐. 정답은 이미 알고 있는 시험이더라. 기석이가 집 보고 눈이 뒤집히는 거 봤으니까. 전화기 너머로 민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모,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기석이 형도 워낙 형편이 어려우시니까. 상처야 이미 오래전에 다 받았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햇살이 마당에 비치고 있었어요. 너희 이모부가 죽기 전에 그러더라. 순자야, 나 죽고 나면 집 한 채 남을 거다.
그때 애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눈으로 똑똑히 보라고. 내가 그 말을 안 잊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치매인 척 하신 거예요?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있는 거실에서요. 그래야 속내가 나오지. 멀쩡한 사람 앞에선 다들 착한 척 하잖니. 나이 먹으니까 더 무섭다, 사람 마음이. 애들끼리 싸움을 말려줘야 할 엄마가 이제는 그 싸움의 원인이 돼버렸으니까. 이모,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번 주말에 애들 다시 한번 모이라 할 거다. 그때 다 말할 거야. 나 치매 아니라고. 집도 이미 내 손 떠났다고. 그리고요? 그리고 다시 묻고 싶다. 집이 없어진 노인네를 그래도 똑같이 엄마라고 불러줄 건지. 민수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모, 몸 상하지 않게만 하세요. 필요하시면 제가 내려갈게요. 아니다, 얘야. 이건 우리 집 문제다. 너는 이모가 맛있는 밥 사주러 가마. 내 건강하셔요. 그래, 끊는다. 고맙다, 민수야.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자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소파, 오래된 텔레비전,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이 집에서의 30년이 눈앞에 스쳐 지나갔어요. 남편과 함께 살던 시절, 아이들이 뛰어놀던 시절, 혼자가 된 후의 긴 세월. 순자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컵 따라 마셨어요.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곧 저녁이 올 거예요. 순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판이 남았구나. 그 목소리에는 슬픔과 결연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치매 할머니에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한 사람의 진짜 얼굴이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새 자식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번 주말에 다 같이 모여라. 엄마가 할 말이 있다. 짧은 문자였지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기석도, 진우도, 미정이도 그 문자를 받았어요. 주말 오후 하나둘 자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먼저 도착한 건 둘째 진우였어요. 엄마, 저 왔어요. 왔냐? 들어와. 이어서 미정이가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과일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다. 마지막으로 기석과 영숙이 도착했습니다. 지난번과 달리 손주는 데려오지 않았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불편함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앉아라. 다들 앉아. 순자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또렷했죠. 네 사람이 거실 소파에 둘러앉았습니다. 이상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순자는 그들 앞에 천천히 섰습니다. 등을 꼿꼿이 펴고요. 오늘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어서 불렀다. 엄마, 무슨... 순자가 손을 들어 기석의 말을 막았습니다. 내 말 다 듣고 나서 말해라.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순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치매라고 생각하지? 기석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엄마, 요즘 깜빡하시는 것도 많으시고, 그래서 걱정돼서. 그래.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그 치매 할머니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줘도 놀라지 마라. 순자는 탁자 위에 작은 녹음기를 올려놓았습니다. 또 그 소리에 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님, 그게 뭐예요? 순자는 녹음기 버튼을 눌렀어요. 빅 마이너스
녹음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집 아니면 답 없어. 어머님 집 담보 잡고 대출 받으면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어. 영숙의 목소리였어요. 그래도 엄마 집이야. 아버지랑 같이 살던. 기석의 목소리. 여보, 정신 차려. 우리 지금 정 얘기할 처지야? 어머님 한 분 희생해서 우리 넷이 살 수 있다면 그게 더 효도야. 다시 영숙의 목소리. 빅 마이너스. 순자가 녹음기를 멈췄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기석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영숙은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형을 쳐다봤어요. 형? 형수님, 진짜 이런 말을 했어요? 기석이 더듬거리며 변명했습니다. 엄마, 그게 우리가 너무 흥분해서. 순자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서늘함이 담겨 있었어요. 한 분 희생시키면 내 식구가 산다. 그 말이 내 귓속에 꽂혀서 잠을 못 잤다. 엄마. 순자는 주머니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너희가 준비해온 서류가 있듯이 나도 준비해둔 게 있다. 영숙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뭐예요? 이 집 등기부 등본, 그리고 새로 낸 등기. 순자는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 집 주인은 이미 나 혼자가 아니다. 기석이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눈으로 빠르게 훑었습니다. 그러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죠. 이게 막내 이름? 그리고 진우. 그리고 우리 아들? 그래. 미정이, 진우, 그리고 지호 앞으로 나눠놨다. 석 달 전에.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석 달 전에요? 그럼 어머님은 그때부터? 순자는 영숙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때부터 너희를 시험하고 있었다. 시험? 기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갔어요. 뭐라고요? 그럼 엄마는 지금까지 치매인 척 연기하신 거예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속내가 나오지. 멀쩡한 사람 앞에선 다들 착한 척하니까. 기석이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저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78평생 이렇게 큰 목소리를 낸 적이 없었을 거예요. 너희도 나한텐 말 안 하고 서류 내밀었잖냐. 그래서 나도 조용히 내 할 일 했다.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그럼 저희는요? 아무리 그래도 장남인 저희한테 한 푼도 안 주시는 거예요?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나서 마지막 결정을 하는 거다. 너희는 나를 빚 갚는 수단으로 봤고 막내는 늙은 엄마 하나 지킬 줄 알더라. 진우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순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저는 그냥 중간에서 눈치만 보고 죄송합니다. 중간에 있는 사람은 늘 강한 쪽 편 드는 거더라. 내가 그날 누구 편 들었는지 내 다 봤다.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기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회사 망하고 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이 집뿐이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영숙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애 엄마라서 그랬어요. 우리 지우 미래 생각하니까 죄송해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해가 지고 있었어요. 나도 알지. 그래서 평생 내가 힘든 티를 안 내고 살았다.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내가 너무 숨겼더라. 너희는 엄마가 힘들다는 말 한 번을 안 했으니 평생 안 힘들 줄 알았겠지.
미정이가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순자는 미정이의 손을 쓰다듬었어요. 미정아, 고맙다. 내가 엄마를 지켜줬다. 기석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50평생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영숙도 옆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돌아서지 않았어요. 기석아, 네 엄마. 너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날 밤 기억하냐? 기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아버지가 너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냐? 그건 순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기석아, 넌 장남이다. 동생들 챙기고 엄마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병원 복도에서 고개 끄덕이는 거 나도 봤다. 기석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순자는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반찬통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김치, 멸치볶음, 계란말이. 엄마, 뭐 하세요? 미정이가 물었습니다. 밥이나 먹자. 싸우면서도 밥은 먹고 싸워라. 순자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파란 불꽃이 쉬익 소리를 내며 올라왔어요. 된장찌개를 데우기 시작했죠. 이건 엄마로서 마지막 고집이다. 진우가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그릇 좀 꺼내라. 아들과 엄마가 나란히 서서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기석은 더 크게 울었어요. 식탁에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따뜻한 밥, 반찬들. 앉아라. 다들 5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순자가 밥그릇을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엄마, 제가 할게요. 미정이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다. 내가 한다. 순자는 기석 앞에도 밥그릇을 놓았습니다. 먹어라. 엄마, 어서 먹어. 기석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밥을 뜰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계속 떨어졌거든요. 영숙도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그러더라. 순자야, 나 죽고 나면 집 한 채 남을 거다. 그때 애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눈으로 똑똑히 보라 그러셨지. 자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다. 내가 낳아서 키운 자식들이 그럴 리 없다고. 근데 순자는 기석을 바라봤습니다. 내 아버지 말이 맞더라. 기석은 숟가락을 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췄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순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다. 나는 아직도 너희 엄마다. 집 문제는 이제 끝났다. 하지만 밥상은 차려줄 수 있다. 엄마,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말이다. 너희가 찾아오면 밥은 먹이겠다. 그게 엄마니까. 식탁은 조용했습니다. 숟가락 소리, 훌쩍이는 소리만 들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밥을 먹다가 기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엄마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제가 나쁜 자식이었어요. 기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가끔 찾아와서 밥 얻어 먹어도 되죠? 순자는 잠시 기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와라. 빈손으로 와도 된다. 기석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다른 눈물이었어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다.
말은 쉽지. 행동으로 보여라. 네. 진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앞으로 매주 내려올게요. 집 수리할 거 있으면 도와드리고, 장도 봐드리고. 그래. 고맙다. 순자는 밥을 다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효도는 말이다. 네 사람이 순자를 바라봤어요. 엄마 죽고 나서 하는 게 아니다. 살아있을 때 손 한 번 더 잡아주는 게 효도야. 순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거 잊지 마라. 미정이가 엄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방에 가서 쉬세요.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그래, 고맙다. 순자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기 전에 한 번 더 뒤돌아봤어요. 세 자식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석은 아직도 눈물을 닦고 있었고, 진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미정이는 그릇을 모으고 있었죠. 순자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닫았어요. 방 안에서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해가 막 지려는 참이었어요. 마당에는 아직 희미한 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의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여보, 당신 말대로 했어요. 끝까지 지켜봤어요. 순자는 남편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자식들을. 거실에서는 설거지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석과 진우가 함께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영숙이 행주로 식탁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우리가 너무 심했죠. 미정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이제 됐어요. 앞으로 엄마한테 잘해주시면 돼요. 네 사람은 묵묵히 정리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둘 집을 나섰어요. 현관을 나서며 기석이 집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낡은 대문, 작은 마당, 불 켜진 엄마 방. 엄마,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날 밤 이 동네 어느 작은 집에서는 한 노인이 혼자 불을 끄고 잠들었습니다. 78배 나이에도 세상과 싸우고 자식과 싸우고 그래도 끝까지 엄마로 남기로 한 사람. 집은 빼앗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지켜낸 겁니다. 자식들의 양심을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을요. 효도는 부모가 죽고 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 지금 당장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